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현대 과학의 정말 이 실행 형태를 보면요. 뭐 유명한 노벨상 받은 과학자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정말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뭐 진리 추구 안 하거든요. 이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일부 극소수 뭐 촉근 이론이나 우주론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몇 빼고는 대개 진리 걱정 안 합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의 모델링하고 있죠. 그래서 또 뭐 진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보고 공돌이라고 이제 많이 비하를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과학자의 꿈을 꾸던 그 학창 시절에 그런 실태를 느끼면서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의 과학은 공학에 불과하다고 이제 천시를 했고 또 1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나 풀으라고 하는 식의 과학 교육에 저는 많은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원리들을 알아야만 이 자연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깊이 그렇게 이해하는 걸 저버린 채 사실 확인하고 문제 풀고 응용하는 데만 신경 쓰는 과학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포기하는 걸 거부하고 저는 그때 철학 용어는 몰랐지만 실제론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 사람이 좀 패기가 없어져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형태가 됐건 지식을 추구하는 거는 다 존중하는 게 어떠냐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이 과학은 사실을 배우고 또 그 밝혀낸 사실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그걸 넘어서 어떤 진리의 꿈을 꾸는 거는 주제 넘은 일이 아닌가. 또 진리가 정말 그렇게 궁극적인 거라면 과학이 다루기는 힘겨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죽질 않습니다. 계속 떠오르는데 과학이 뭐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석연치가 않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과학이 참된 걸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거짓과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진리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도 없고 측정 방법도 없죠. 우리는 진리를 버리자.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이론들을 굉장히 더 발달시켜서 어떻게 하면 저 실제와 똑같이 하느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거꾸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태가 있으면 그 진상 규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과학이 이 자연에 대해서 그 진상 규명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진상이란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말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려고 와서 열심히 용어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재밌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상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일이나 사물의 참된 내용이나 형편. 그런 말은 뭐 누구나 할 수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째, 진상이란 건 진리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란이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진리규명위원회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진리를 어떻게 위원회에서 규명을 해? 또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규명할 수 있다는 게 있죠. 진리라는 건 그게 없습니다. 진리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도 없고 측정 방법도 없죠. 진리 탐지기가 있다면 실제로는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과학의 성공이라는 것은 자연의 진상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쿤의 철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은 각각 패러다임 안에서 일어나는 좀 정상과학적인 얘기죠. 과학에서 참됐다는 의미는 제가 느끼기에는 성공했다는 그 얘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진리를 버리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공적인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참된 모습을 배우는 거고요. 그 이상은 과학의 임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실제론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제론, 진리의 추구를 요구하는 건데요. 저는 그거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론이나 그 비슷한 걸 필요로 느끼는데 그 이유는 과학이 자연에서 뭔가를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배운다는 우리 자신과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포퍼의 반증주의나 쿤의 정상과학이나 다른 많은 철학들도 이걸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뭐냐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일종의 이념이죠.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해서 계속 자연에서 뭔가를 배워나가겠다. 제가 1강 시작할 때 우리 조상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런 태도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긴 했지만 이렇게 서양에서 물려받은 과학처럼 계속 우리는 자연을 파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서 배우고 그런 태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과학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론이라는 말이 좀 적당하지가 못한데요. 왜냐하면 그 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그냥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이론이라는 어감이 있고 그 규범성을 지칭하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거는 주의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 사실 영어로는 리얼리즘이죠. 이즘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이즘인데 물론 영어의 그 전미사 이즘은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론과 주의가 다르다는 거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실제주의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학이 다 이런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학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죠. 제가 가진 이 실제주의 입장은 능동적인 겁니다. 가능한 한 최대로 실제에 대해서 과학을 연구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누가 배우는 거를 이 세상에 싫다 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간단하지 않은가. 제 입장에 의하면 과학은 실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 능력이 닿는 대로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간에 상충하는 이론 체계들도 동시에 허용을 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실제론이나 실제주의라고 할 때 들어가는 그 말 실제와 과학이론 간의 관계입니다. 이제 보통 실제론에서는 이론이 실제를 표상한다고 하죠. 이론이 실제를 표상한다는 개념하고 잘 통하는 거는 진리의 소위 대응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철학자들한테 진리란 무엇이냐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첫째 대응론, 소위 correspondence theory라고 하죠. 그 대응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실제로 어떤 거하고 대응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다. 간단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정합론, coherence theory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실제라는 거를 알아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대응하는지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아는 것 내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서로 일관성이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졌을 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내부의 딴 것들과 다 일관성이 있고 정합된다면 그게 참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대립이 있는데요. 이 실제론에서는 이 이론이 실제를 표상한다고 하고 이게 이제 진리의 대응론하고 잘 통하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이 사진은 뭐냐면 너무 좀 제 관광 앨범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덴마크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오르스라는 아주 작은 예쁘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학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외곽에 가면 꼭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데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옛날식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아주 잔잔한 연못 위에 그 그림이 멋지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정말 보통 실제론자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여기 보이는 건물이 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과학을 통해서 표상되는 것이 이 물에 비친 모습 밑에 있는 거죠. 그 물에 비친 모습은 실제랑 비슷하긴 한데 완벽하지 못하고 좀 가생이에는 틀린 데도 있고 물결이 일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표상하는 이론들을 굉장히 더 발달시켜서 어떻게 하면 저 실제와 똑같이 하느냐. 그것이 실제론적 과학의 목표라고 이렇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거꾸로 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잡하고 간결하지 못한 것이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를 표현하고 기술하는 이론이 사실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린 모습이 실제 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수학도 쓰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쓰는 거고 또 단순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멋진 아주 그림을 그려냅니다. 저를 박사과정 때 지도하셨던 낸시 카트라이트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저는 미국에서 그분하고 공부를 했고 그분이 이제 주장한 걸 듣고 제가 여기서 일부 영감을 얻은 건데요. 그 카트라이트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말했던 그 진상, 자연의 진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그 말하자면 현상적인 법칙들이 표현해 주는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뉴턴의 법칙이니 무슨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이니 하는 거는 그게 진상을 표현해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함과 이 모든 현상을 통일해 줌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설명이라는 게 진상을 밝힌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영감을 얻어서 이 사진을 보고 이거를 거꾸로 하면 표현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준 이론의 모습은 진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때문에 유용하고 간직해야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것이 꼭 실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의 진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 지금까지 5시간 한 여러 논의들을 중간 종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